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본지가 한 이틀 정도 됐는데요. 좀 늦게 리뷰를 합니다. 자, 김한민 감독이 마침내 이순신 3부작 기획됐던 작품들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영화 물론 이제 애초부터 기획이 됐었던 시리즈는 아니었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시리즈의 성공작이었던 최민식 주연의 명량이 일단은 한국 최대의 흥행작이 되죠. 2014년도에 개봉을 해서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량이라는 그 소재가 사실은 이제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찬반이 거의 없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명량은 사실은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의 복귀 전, 그러니까 정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간신히 복귀를 해서 성공적으로 상대방의 적을 해쳤던 아주 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했었던 그런 영화였죠. 자,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한 성공에 비례해서 평단에서 평가는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후반부 해전씬에 대한 평가에 비해서 캐릭터는 좀 빈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고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도 곁들어서 이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두 편의 연작을 준비하게 되죠. 그게 이제 한산과 노량입니다. 자, 먼저 한산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박해일이 이제 이순신 장군으로 부활한 두 번째 영화가 되겠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가장 거대한 승리를 거뒀던 한산 해전을 다루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편에 비난받았던 부분들 중에서 좀 더 영화적으로 깔끔한 장르적으로 전쟁 영화라고 하는 측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평단으로부터는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좀 시기적인 부분들,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지점도 좀 물리면서 영화는 흥행에는 조금 전작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약 1,000만 명 정도 빠진 700만이 좀 넘어가는 정도의 관객 동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화인 노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량은 그야말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최후가 이루어진 그 전쟁이죠. 이순신 장군이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과 동시에 사실 임진왜란도 거의 최후의 전투나 마찬가지인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평단은 역시 약간 전편 1편인 명량과 좀 호평을 받았던 한산의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작품은 흥행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00만 명이 넘어선 걸로, 지금 개봉 6일째에 200만이 넘어선 걸로 이렇게 흥행 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영화는 이제 관객들로부터는 오히려 또 감정선의 측면에서, 이게 사실 영화의 구성적인 측면에 보면 이 영화를 먼저 본 평단에서는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관객들로부터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앞에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 노량해전의 역사적 배경들이 전편과는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싸움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는 전쟁의 양상을 설명해주기 위한 빌드업들이 약 1시간가량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정치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 외교적인 부분도 담겨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임팩트 있게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후반부에 한산에 비하여 이 해전의 그런 전투 양상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치열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영화의 감정선을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관객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평단보다는 오히려 관객층의 반응이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영화의 그 앞에 빌드업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순신 장군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제 말년을 다루고 있는 영화니만큼요. 이 이순신 장군 역사적 사건에 의뢰해서 이 장군 셋째 아들이 일단은 그 1년 전에 사망한 걸로 왜군들의 복수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 설정되었습니다. 여진구 배우가 이제 사망한 셋째 아들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상황의 배경도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걸로 묘사가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걸로 있고 그 이어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도권을 잡는 과정 사이에 어린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안위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장수들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빌런으로서 중요한 인물은 백윤식 배우의 뛰어난 연기가 돋보이는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이 영화의 그 시마즈 당주에 해당되는 인물이고요. 당시 그 임진왜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도요토미 파의 일종의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리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이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인물,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전장 상황이 이제 묶여가지고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해전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아리마 하루노부라고 하는 이규영 배우가 연기하는 이제 그 책사가 이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단 빌런으로서의 전쟁 상황이 구축이 됐고 역대 3편의 영화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또 역사적 배경이 이 노량에는 포함되는데 당시 명나라로부터의 원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끌고 있는 진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정재영 배우가 연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 부관으로 부도독으로 허준호 배우가 연기하는 맛집 황충을 연상시키는 등자룡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전투적 측면에서는 역시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로 허준호 배우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진린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영화에서는 그 사실 이 영화 시리즈는 이순신 장군을 일종의 어떤 개성이 강한 인물로 묘사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웅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전기 영화의 시계는 이 전쟁 영화이자 전기 영화의 시계의 축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끝났다고 하는 전쟁을 왜 끝까지 수행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순신 장군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 또 상대편 적의 목소리의 인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린이라고 하는 이 인물 역시도 명나라의 장수로 불필요한 전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좀 외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이었고 고니시 유카나카의 전략 역시도 이 인물에게는 적절한 보상, 즉 뭐 자신이 그 전과로 얘기하고 있는 수급을 제공하면서 전장의 일종의 결과물을 획득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협상에서 빠져나갈 계책을 세우죠. 자, 문제는 이제 가장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앞부분에는 일종의 판타지 장면이 잠깐 등장을 하는 영화의 거의 앞부분에는 판타지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셋째 아들이 참살당하는 그러니까 살해당하는 모습을 꿈속에서 목격하는 걸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의 몸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제 원혼들이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적 전체적 배경의 이제 가장 첫 장면에는 역시 이 영화의 역사적 배경이 된다고 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과 그다음에 히데요시가 실제로는 했다는 기록이 없는 조선에서 철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이순신 장군의 이런 그 트라우마 아들을 잃었던 것에 대한 깊은 아버지로서의 심정 같은 걸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문정희 배우가 잠깐 연기하는 이순신 장군의 부인 역할도 잠시 등장하는 것은 그런 이 아버지로서의 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그 심경의 장면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등장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영화의 그 설정은 그런 사실 이제 여성 캐릭터는 유일하게 이순신 장군의 부인으로서 이 문정희 배우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문정희 이름이 배우 이름이 맞나요? 네, 맞네요. 다행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는 전편이 연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편과 연계되는 인물도 등장하는데 이쪽에 그 일본인이었지만 이 조선군에 실제로 활약을 했었던 이 준사 역할의 김성규 배우가 전편의 그런 육시 전투를 이끌었던 것과 같이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보를 일종의 스파이 활동을 하는 인물로 역시 이 영화에도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도 또 비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전쟁 액션 전쟁물이 기본적으로 전쟁물이기 때문에 이 남성 배우들의 앙상블 연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의 이순신 장군의 거의 일종의 부관 역할로 최덕문 배우가 또 역시 등장을 하고요. 그의 아들 역할에는 안보현 배우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역할이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상대방 캐릭터들도 뭐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전체적인 전투 상황들을 담아내고 설명해야 되는 역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요 빌런인 네, 이름이 어려워요. 네. 시마즈 요시히로의 부관으로서 또 박용훈 배우가 연기하는 중간 보스죠. 초주인 모리아츠라고 하는 이름의 가시 등장해서 전황 상황을 일종의 설명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그래도 이 전쟁의 상대방의 역할, 그러니까 빌런의 존재감의 역할에 상당히 공을 좀 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쪽 군사나 저쪽 군사나 주로 전투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는 거의 액션의 연기 그리고 이건 전쟁이니까 전반적으로 전파 그 뭐 특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전쟁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이제 우회책을 펼쳐서 다시 기습을 하는 식의 해전 상황들을 그려내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특이하게 이제 주관적 시점샷을 사용해 가지고 이 명나라 군인과 그다음 조선 군인, 그다음 외군이 막 뒤섞여서 싸우고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시점샷을 통해서 표현하는 장면들이 중간에 되게 느린 슬로우 모션을 통하여 강조되는 현상을 좀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비참함 같은 것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이 영화는 역시 후반부의 전황을 응원하는 전장을 이끄는 장수로서의 이순신 장군의 의지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 연출을 이 북을 연주하는 장면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되도록 해서 그의 살아있음은 즉 북소리와 연관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장미가 강조된 영화였고요. 전편에서는 약간 좀 전편의 그 명량에서 강조되었던 그런 좀 인물의 그런 상황들에 대한 역할과 그다음에 한산에서 강조되었던 이순신 장군은 사실 한산에서 박해일이 연기한 인물은 거의 대사가 없다시피 하는 정도인데 이 노량에서는 김윤식 배우가 역시 과묵하지만 그래도 한산에서의 박해일 배우보다는 좀 더 전투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자기 의지를 좀 더 드러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일단은 조금 이 성웅 이순신 장군에 대한 묘사를 좀 더 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그런 강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의 감복하는 인물로 진린이라는 인물을 영화 초반부에는 전쟁에 부정적이었다가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그런 감화되는 인물로 진린을 성장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도 영화적 장치, 영화적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미즈라고 하는 일본의 대장군의 백윤식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강력함을 깨나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도 빌런의 역할이 약하면 전쟁의 균형추의 긴장감이 요소되지 않는데 이 시미즈라고 하는 장군 역시도 단순하게 그 그냥 악역으로서만 기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신의 명분이 뚜렷한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의지를 꺾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인물로 묘사를 하면서 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약간 코믹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으나 다소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진린에 비하여 명나라 군대에 속해 있는 이 부장 허준호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역시도 상당히 황충이라든가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그런 노장들을 뭐 황충이나 어만이라든가 이런 인물 연장시키는 인물로 등장시켜서 뭐 또 이 인물과 맞서 싸우는 캐릭터로서 시미즈와 맞붙는 장면들을 그려냄으로 인하여 좀 더 시미즈의 물리적 강력함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그런 인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영화의 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긴 전투의 장면들이 길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 길게 묘사됨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나름대로 그런 한산에서 획득했었던 한산에는 사실 미친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획득했었던 해전의 그런 그 구도도 상황들을 적절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서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충분히 몰입해서 전투 장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역시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쿠키 영상의 경우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영상이라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사실 그래서 맨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장면이 필요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노량은 뭐 비교적 완벽한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더 그 샤프한 느낌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상들을 묘사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고뇌하는 그런 좀 다층적 인물로서의 이순신 장군을 묘사한다거나 그러니까 전쟁에 그래서 여러 면들을 부각시키는 정도의 욕심을 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한민 감독은 논란의 여지를 쌓는 식의 연출을 하지 않고 그 앞에 얘기했던 명량과 한산의 사이에서 적절한 자신만의 지점을 쏟아내서 이 영화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존재감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 전란의 그 비극성 그런 참혹함의 묘사들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상대 장수 역시도 단순하게 희화하거나 코믹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자신의 각각의 사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영화 자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정통적인 스타일의 연출을 하고 있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이 이 관객들이 원하는 그 임진왜란의 풍경들 자체가 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 비극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출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무난하게 연출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한국 영화는 역시 이 배우들의 힘이 상당히 큰데 이 낯이 익었지만 각자 자신 또 그 시대의 인물로 분해가지고 저 진지함을 유지하고 있는 각각의 배우들이 캐릭터가 잘 살아 있어서 전장 상황을 뭐 대중 영화로서의 그런 좀 무리수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뭐 어거지를 부린다거나 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그려내고 있는 영화로서 완성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부 CG를 뭐 대폭 활용할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요. 그 CG 활용도 뭐 적절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완성도가 꽤 있는 그런 작품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한 관객적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앞부분에 1시간 정도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루즈하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간 분들은 조금 지루할 뻔했다고 했는데 그 지루함이 좀 느껴질 때쯤 딱 시작이 되더라. 그러니까 전장 상황이 시작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자, 한산이 아닙니다. 노량 지금 순항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좀 잘 순항해서 뭐 서울의 봄에 이어서 일단 한국 영화의 그 창작 영화들이 계속적인 성공을 좀 거두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저도 나름대로 뭐 그렇게 뭐 비하할 만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뭐 제가 본 소감 뭐 떠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모자라지만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